1999년 8월 한여름의 열기가 식지 않았던 어느 날, 경기도 안산의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한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직 뜨거운 식사가 남겨진 채 문은 닫혀 있었고 시계는 마치 그들의 부재를 알리듯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그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지금 미스터리 다큐 채널 우리는 알고 싶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놓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흔적이 지워진다면 누가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조금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일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나요?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 자녀, 부모님,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건의 시간표. 확정된 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1999년 8월 14일 전후로 발생했습니다.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부부의 집은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 2층. 남편 김영호 가명 32세 중국계 공장에서 근무했으며 아내 박미정 가명 28세는 전업주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8월 13일 오후 7시경 부부는 인근 조선족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귀가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다정해 보였으며 특별히 불안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8월 14일 오전 9시경 남편은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 근무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통화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공식 기록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조사 당시 식탁 위에는 미역국과 반찬이 놓여 있었으며 국은 반쯤 비워진 상태로 식사가 도중에 중단된 흔적을 보였습니다. 8월 14일 오후 2시 이후 부부가 외출했을 지채 석 달도 이 시간대 이후로는 집안의 생활 흔적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거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월 15일 오전 10시 이웃 주민이 우편물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부부는 평소 하루에도 몇 차례 집을 드나들었기에 하루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8월 16일 오전 부부의 지인이 집 앞에서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으나 집 안에는 누군가가 생활을 하다 갑자기 자취를 감춘 듯한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반찬과 숟가락이 그대로 올려져 있었고 거실 탁자에는 전날까지 읽었던 잡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탁기 안에는 헹굼이 끝나지 않은 빨래가 그대로 젖어 있었고 안방의 이불은 반쯤 젖혀진 채 마치 잠시 외출이라도 한 듯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격렬한 다툼이나 범죄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집 안 상황을 토대로 부부가 8월 15일 이후 스스로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자의였는지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이웃 주민의 진술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평소 하루에도 여러 번 집을 드나들던 부부가 24시간 넘게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현관 앞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 집안에 켜진 탁상 시계는 8월 15일 밤 11시 40분경 멈춘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그 시각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경찰은 즉시 안산 일대 택시 회사와 버스 종점 그리고 인근의 터미널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당시의 열악한 CCTV 인프라 속에서 신혼부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견을 동원한 수색도 시도되었지만 냄새는 집 근처 골목에서 끊겨버렸습니다. 부부의 지인들은 그들이 갑작스럽게 장기간 외출하거나 행방을 알리지 않고 떠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이 결혼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집에는 여행 가방도 여권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은행 계좌에서도 인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 수사와 함께 범죄 개입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었지만 단서는 너무나도 희박했습니다.
방송사들은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을 인터뷰했고 일부 언론은 근거 없는 추측을 덧붙여 부부가 조직 폭력이나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뚜렷한 증거 하나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두 집안의 가족이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집 앞에 앉아 아이들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몇 달 만에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신랑의 형제들 역시 인근 지역을 직접 돌며 전단을 붙였고 심지어 서울과 인천까지 발길을 넓혔습니다. 가족들은 언론 카메라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살아만 돌아오면 됩니다. 혹시라도 보신 분들은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 절규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24시간, 48시간, 그리고 일주일. 그 어떤 행방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남겨진 흔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고 가족들의 절망은 깊어져 갔습니다. 사건 발생 약 6개월 뒤 인근 공사장에서 기묘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노동자가 밤마다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수색했지만 부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단서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사라지기 전날 밤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한 세입자가 낯선 남성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는 부부의 친구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원은 끝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 사건 이후 부부의 은행 계좌에서 단 한 차례의 출금 흔적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휴대전화 역시 꺼진 채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발적 실종이 아니라 강제적 상황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25년. 안산의 오래된 기록 속에 묻혀있던 이 사건은 어느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뜻밖의 계기로 사건의 진실에 가까운 조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하던 경찰은 충격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해외 서버에 보관된 대화 기록과 거래 장부 속에 1999년 실종된 김영호와 박미정 가명의 이름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사라진 지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들의 흔적이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돈을 못 갚겠다면 일을 하면 된다. 그 일이란 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말단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해 상부로 전달하는 소위 테이크라 불리는 위험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점차 생활비조차 막막해졌습니다. 아내 박미정은 남편이 어딘가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끝내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불안한 눈빛, 이유 없는 외출,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몸에 남은 멍 자국이 모든 것을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조직은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거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명령. 실패하면 그 대가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일 거라 경고했습니다. 김영호는 오전에 전화를 걸어 동료에게 업무 이야기를 한 듯 했지만 실제로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감추려는 흔적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부부는 평범하게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후의 행적은 추정일 뿐이지만 수사 기록과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면 진실은 점차 드러납니다. 김영호는 약속 장소에 나갔고 그곳에서 조직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돈을 가져오지 못했고 이번에도 빈손이었습니다. 분노한 조직은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했습니다. 이후 박미정까지 그 사실에 휘말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지키려 했지만 그녀 또한 조직의 차가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증거 기록에는 충격적인 대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해외로 송신된 내부 메시지 속에 쓸모없는 인력은 정리하라. 비용을 회수할 방법은 따로 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회수라는 표현은 너무도 잔혹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조직은 단순히 부부를 제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해외 인신매매망과 연결시켜 장기를 적출하고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빚을 청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의료 자료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술. 기록 속에는 김용호와 박미정의 신체적 특징과 일치하는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100% 확정된 증거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정황과 조직 내부의 기록은 이들이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라 훨씬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은 단지 과거의 범죄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금도 존재하며 여전히 새로운 희생자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날 사라진 두 사람의 흔적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속에 숨어있는 어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사건은 다른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했을까요? 언론은 초기의 작은 기사 한 줄 이후 더 깊이 파헤치지 않았고 사회는 이주민 사회의 문제라며 외면했습니다. 바로 그 틈에서 부부는 범죄 조직에 삼켜져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실종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와 빚,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라는 현대적 악몽이 결합된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하는 메시지, 여전히 세상은 많은 실종과 범죄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매년 10만 건이 넘는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하루 평균 300명 이상이 가족의 품에서 사라지는 셈입니다. 대부분은 며칠 내에 발견되지만 일부는 끝내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채 영원히 미제로 남습니다. 특히 성인 실종은 한 해에만 약 7만 건 이상, 아동 실종도 매년 수만 건에 달합니다. 치매 환자, 발달장애인 같은 취약계층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연간 14만 건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개개인의 삶, 이름, 그리고 꿈은 잊혀서는 안 됩니다. 김용호와 박미정 가명의 실종은 한 가정의 불행이자 동시에 우리가 경계하지 못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낯선 전화를 받게 된다면 그 이면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삶 전체를 잃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뉴스에서나 보는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는 실종 사건은 사실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자 그림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희생자들을 잊지 않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취업을 미끼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알고 싶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